2025년 3회차 실무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자, 사업장 등록을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대표자는 한국민으로 잘 되어 있고요. 주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을 클릭해 보시면은 주업종 코드는 369401 제조업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인천 지점을 클릭해 주시고, 자, 사업자 단위가 되신 곳이 회사 본사 사업장에 종사업장으로 포함된다. 자, 보시면은 회사 본사가 주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 사업장 밑에 세 개가 있어요. 회사 본사,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천 지점과 강원 지점, 요 세 사업장을 종사업장으로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사 사업장이 종된 사업장이 맞고요. 세 번째, 부산 지점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지점. 업태는 제조 도매이다. 자, 기본 등록상 보시면은 업태는 제조 도매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관련 사항을 클릭해 보시면은 지방세 신고시 법정동. 자,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밑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냉고 우동이다. 네, 참 맛있겠죠? 자, 다음은 강원지점. 자, 사업장 원천징수 이해사항 신고 시 월별 신고를 진행한다. 기본 등록상 보시면은 이해사항 신고 구분이 반기로 되어 있죠. 자, 월별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됐고요. 관련 내용부터는 순천 맞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서 등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1급 인천 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2개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천 지점 요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2개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만료된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6100번 영업부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6100번의 영업부. 네, 지금 만료가 되어서 2010년으로 만료가 되었죠. 사용하지 않는 부서이며 사용 종료일은 2010년 12월 31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000번 관리 부문에, 자, 여기 부문 코드가 있는데요. 관리 부문은 이렇게. 자, 여기 또 하나 있고, 위에도 있네요. 네, 위에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2개이다. 틀렸죠? 지금 2020년도로 만료가 됐고,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세 가지가 만료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던 게 정답이고요. 7000번의 연구개발부. 자, 클릭을 해봤는데, 현재 사용하는 부서다. 그죠?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요. 6000번의 연구 부문에 속해 있다. 네, 이것도 올바른 설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고, 자, 다음은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했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인사급여 관리로 넘어와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A번. 월일수 산정을 한번 보시면은 한 달 정상일이요. 자, 월일수 산정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자, 당월일과 한 달 정상일이 있어요. 자, 2가지가 있는데요. 자, 각각 의미가 무엇이냐? 당월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만약에 회사가 이걸 선택했으면은, 달력에 의한 날짜를 한 달로 보겠다. 6월이면 30일까지 있고, 7월은 31일까지 있죠. 그 날짜를 한 달로 보겠다. 한 달에 그 날짜를 보겠다. 일수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한 달 정상일은, 자, 회사가 이렇게 한 달 정상일로 미리 설정해 놓은 날짜를, 요거를 한 달을 보겠다. 무조건. 그래서 어떤 월이든지 전부 다 한 달은 30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요거를 닫고 보시면은 한 달 정상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정상일은 30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 환경직 직종의 출감할 기준일은 전월 25일에서 당월 24일까지다. 자, 생산직과 환경직. 네. 한 달을 언제 시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4일까지를 여기 한 달로 끊겠다라는 것이고요.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20일 초과 근무 시 월급여를 월할 지급한다. 자, 우리 입사자나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다 못 채울 수 있죠. 중간에 입사하거나 중간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한 달을 딱 맞춰서 들어오거나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 경우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 월은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급여를 다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은 일한 날짜만큼만 지급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월 일로 돼 있으면은, 자, 요 기준일수를 넘으면, 기준일수 이상 일하면은 한 달치 월급 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일수가 안 되도록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한 날짜만큼만, 즉, 일로 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20일이 아니라 25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10번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관리할 고용 구분으로 사용직, 관리직, 파견직이 등록되어 있다. 이거는 코드 설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인사정보 등록에서 관리할 고용 형태를 등록하세요. 사용직, 관리직, 파견직. 네, 세 개가 올바르게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자, 따라서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개.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에서는 2025년 5월부로 과장 직기회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800번 직기회 코봉 등록을 완료고 5코봉 기준의 코봉 합계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초기치, 기본급 급포상 연장상 초기치가 있고요. 일단 요거를 등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괄 인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호봉 테이블 등록. 자, 여기서 과장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종료 연월은 입력할 필요가 없이 시작 연월을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바로 2025년 5월달부로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4월달부로 이제 만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새롭게 이 칸을 채우는 거예요. 일괄 등록 버튼 눌러서 기본급 초기치는 300만원, 증가액은 10만원, 자, 급포수당은 20만원, 우리 공 3개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10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만원이 되겠고요. 연장수당 70 플러스, 네, 이런 식으로, 증가액 5 플러스, 네, 이렇게 하면은 공 3개를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적용, 그 다음에 정률 인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괄 인상 버튼 눌러서, 자, 정률인데요. 자, 기본금 4.5, 0.045가 아니라 그냥 4.5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 급포상이 2.0 그냥 2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률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는 자, 정액 인상 연장 수당에 2,000원 2 플러스 하신 다음에 정액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자, 5호봉의 합계를 보시면 3889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2025년 귀속 기준 급여 지급 공제 항목을 설정하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을 가보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급 공제 부분인데 일단은 지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 지문에 나오기 때문이죠. 귀속은 2025년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들어오시면 무조건 마감 취소 버튼을 누르는데, 자, 우리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로그인 아무가 필요 없어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P10 연장 근로수당은 체크해 주시고요. 생산직 직종에게 10만원 금액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10만원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 비과세 유형에 보시면은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인 월정급여에 포함된다. 자, 지금 월정급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네요. 자, 월정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25번 직무연봉보상금은 휴직자인 경우에 휴직계산식이 적용되는 지급 항목이다. 자,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휴직자 적용, 휴직계산식 적용돼 있죠. 휴직계산식 설정. 요렇게 직무발명부담금 곱하기 휴직지급률 곱하기 휴직일 나누기 당월일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만들 설명이 되겠고요. 한번 가족수당 체크해 주시고, 퇴사자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미지급인데 퇴사자만 지급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존재할 때 5만원. 자, 배우자는, 네, 금액이 하단에 5만원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맞는 설명이고요. 영업촉진비, 마지막, 수습직 사원의 위습 시 환경 등록에 따라 지급하며, 여기서 적용을 보시면 환경 등록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감면 대상이다. 감면 여부 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25년 4월 기소 급사년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내고를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 회사 급여나 상여를 며칠날 과연 지급을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서, 자, 2025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2025년, 자, 4월달, 이렇게, 조회,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칸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 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칸을 선택하면은 상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급여와 상여가 각각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직 조금이, 급여 형태에 반영된 정보와 일치하는 대상자만 사용직 급여 입력 개선에서 조회에 추가할 수 있다. 네, 우리 ERP라는 거는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특히 기초환경 설정 요쪽에서 또는 인사관리 쪽에서도 좀 일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미리 설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사용직 급여 입력 계산해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미리 급여를 주는 대상들이 이렇게 쭉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직 급여 입력을 계산할 때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사용지급 대상 기간은 사용지급 대상 기간 선정을 기준으로 산출 적용 기준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는 상여로 돼 있죠. 자, 상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상여 지급 대상 기간에 생산직,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자,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위로 밑으로 쭉 보시다 보면 생산직과 기술직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생산직과 기술직이죠. 퇴사자의 경우 상여 지급 시, 자,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되는데 근무 시에 상관없이 일할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자, 퇴사자 상여 계산은 월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일할이 아니라 한 달치를 전부 다 퇴사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아주 의리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네, 정답은 4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일할이 아니고요. 한 달치를 다 지급한다. 두 번째, 당연히 전체 사업장에 917번 내부교육, 교육평가 우수한 사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총 지급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얼마인가? 이거는 인사관리에서, 자, 교육관리나 교육평가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이제 보통 볼 수가 있겠고요. 자, 917번. 네, 이렇게 A는 하나, 둘, 셋, 네, 3명. 자, 그다음 B등급도 봐야죠. 하나, 둘, 셋. 3명이네요. 자, A 3명, B 3명. 자, 따라서 3명이면 60만원 되시겠고요. 여기도 3명이면 30만원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8번, 전체 사업장에 2025년 5월 기준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원에 대해서 아래 보기같이 특별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특별 자격수당 지급 시 그 지급액은 얼마인가? 단체 투자를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기술 자격 ITQ, 그 다음에 ERP 정보관리사,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각 4만원, 6만원 주는 것이고요. 수당 여부는 해당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다. 자, 이거는 사원 정보 현황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격 면허,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어학시험, 그리고 지난번에 동호회도 한번 나왔었죠. 자, 자격 면허에서
일단 정보 기술 자격. 자, 많은데 퇴직 제외 버튼을 누를게요. 퇴직자는 제외한다. 짠.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만료일이 된 거는 이제 못 써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당 여부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수당 여부가 해당으로 돼 있어야 되죠. 자, 일단 만료된 사람 접어. 만료된 사람 접어. 만료된 사람 접어. 또 접어. 그 다음에 빙의당인 사람 접어. 자, 빙의당인 사람 접어. 너 접어. 너 접어. 네. 접을 거 다 접으니까 해당 2명, 3명 이렇게 IT 키는 3명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ERP로 가보겠습니다. ERP 정보입니다. 1급. 자, 역시 만료일이 지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 만료일 접어.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비해당 접어, 다 접어. 네, 이런 식으로 다 접어버리면은, 자, 해당이면서, 기간 만료되지 않은 사람, 요 사람, 그 다음에 요 사람. 네, 3명이네요? 자, 따라서 각 3명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와서, 자, 4, 3, 12. 자, 12만원 되겠고요. 6, 3, 18. 18만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30만원. 네,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당에서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대뜸 인사정보를 확인하라 그러면 인사정보 등록 메뉴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한국민씨. 이 사람 이제 대표이사님이거든요. 자, 대표님인데 고용보험 여부는 대표. 자, 급여정보에서 자, 급여정보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고용보험 여부 대표로 여로 되어 있고요. 그럼 전표식 계약생 및 생산 메뉴에서 전표 처리 시에 적용할 계정은 자, 여기 상단에 100번의 임원 계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네, 올바른 설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용덕 사원 클릭해 주시고요. 종교 관련 종사자이다? 웬만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네, 근데 종교 종사자 여부가 해당으로 되어 있네요. 네,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시정보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중도정산, 자, 중도정산 이력이 존재한다. 2009년도 6월 30일이 네, 맞겠습니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안민서 사원 직급은 상무이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직급 네, 상무이사가 맞고요. 중도정산 이력이 2번 존재한다. 자, 이거 플러스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자, 2012년 6월 30일, 요 2018년 4월 4일, 네,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 안 봐도 정답은 4번일 텐데요. 고진수사원 클릭해보시고, 자, 생산지 총급여 비과세. 자, 생산지 총급여 과세로 되어 있죠. 네, 틀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배우자 공제는 해당이지만, 자, 전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정, 저장 시스템가 반드시 아니오로 해주세요. 아니오. 혹시나 제가 뭘 건들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10번, 창립기념일은 맞아?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 근속 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에 만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되어 있고요. 자, 퇴사자 제외, 미만일수 버림, 모든 경영상은 제외한다. 퇴사자 제외. 기준일은 2025년 자, 04월 30일 기준으로 하겠다. 자, 미만일수는 버리고 모두 경력 포함은 경영상은 제외한다. 네, 이게 됐고요. 자, 이 15년 일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15년 이하인 됐고, 자, 20년 이하는 6명, 그 다음에 25년 이하는 8명, 30년 이하, 자, 한 분이 있네요. 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분이었고요. 자, 90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이랑 굉장히 오래 일하신 분 1분까지 포함을 하시면은, 자, 9분이죠. 자, 298,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270만원. 정답은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되고, 2025년 5월 기속 급여 지급자는, 요때고요. 수상자 중 최명수 책정임금이 변경되었다. 일단, 보기를 기준으로 책정임금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수행해야 될 과제고요. 책정임금 변경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계산할 때,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설정을 먼저 변경을 하고, 책정임금이나 뭐가 됐든지,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여를 계산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책정임금은 어디서 봐야 돼요? 바로 인사정보 등록, 바로 들어와서, 최명수. 자, 최명수가 아니라 최명수 어딨냐? 최명수. 자, 급여정보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하단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급여, 책정임금이 들어있는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별 표시로 가려져 있어요. 별 표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3. 네,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랬죠? 확인. 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게 이렇게 뜨는데요. 자, 책정임금을 새로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계약 시작연월은 2025년 5월이고요. 연봉 5,200만원으로 새롭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2025년 05월. 자, 책정임금 계약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새로 추가하는 거니까 다 빵으로 돼 있는데 5,200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월급 등등등도 다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설정을 한 뒤에는, 자, 항상 메뉴를 꼭 닫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지 급여 유념 계산인데요. 자, 2025년도. 자, 언제 일한 거냐? 05월 기속. 지급일은 F2번 눌러서 어차피 하나니까 이거 골라주고요. 조회. 네! 모든 사원에 대한 급여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부 체크한 다음에 급여 계산. 자, 계산 누르겠습니다. 자, 완료됐고요. 과세 총액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에 급여 총액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세 총액은 6,188만 3,760원이네요. 네, 여기 정답이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됐고 다음 문제. 자, 다음에서는 2025년 5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북에 지급되는 요건으로 지급일자를 역시 직접 추가하여, 이것도 뭔가 하나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여 계산을 진행을 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특별급여 지급일자랑 요런 사항들은 지급일자 등록하는 메뉴에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는,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 아까도 한번 와봤는데요. 자, 여기서 지급일자를 등록하겠습니다. 2025년도 5월부로. 네! 여기 첫 번째 줄은 급여로 되어 있죠. 자, 요 밑에다가 특별급여를, 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 지급일자는 05월 31일자로 잘 되어 있고요. 동시 발행은 분리 F2번을 눌러서, 자, 분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직종 및 급여 형태별,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온 거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급여 지급 대상, 자,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 본사가 아닌 사업장의 모든 직종 및 모든 급여 형태를,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엔터를 눌러서 일단 급여 구분을 특별급여, 자, F2번 눌러서 특별급여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하단을 채워줘야 돼요. 요 하단을 어떤 사람들이 특별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냐. 자, 일괄 등록 버튼 누르겠습니다. 일괄 등록 버튼 겁나 눌러서, 자, 본사 제외하고, 자, 본사 제외하고 인천 이렇게 확인. 대상 기간은 따로 주어진 건 없고요. 자, 전체에서
모든 급여 직종과 모든 급여 형태를 골랐습니다. 적용! 네! 이렇게 하면 밑에 잘 들어왔고요. 자, 항상 설정 끝낸 다음엔 닫아주시기를 부탁해요. 따기! 자, 이번에는 사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을 가서 급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속이라고 그랬죠? 자, 5월 기속. 지금 F2 누르면은, 자, 여기 특별급여가 나와 있을 텐데, 이거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자, 주의 버튼 눌러서 사람들 불러오면은, 자, 특별급여를 받을 사람만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체크한 다음에 급여 계산. 자, 또 계산. 네, 완료가 됐고요. 급여 총액 쪽으로 와보시면은, 과세총액은, 자, 24305-520. 네, 맞는 숫자가 들어와 있고요.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은 사원이 거업날이 존재를 한다. 자, 진짜로 그러냐?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득세가 차감되어 있는데, 자, 한 명씩 밑으로 내리면서 소득세가, 없는 사람 있네요. 오진형 같은 경우는, 자, 소득세가 없죠? 자. 네, 지금, 오진형이, 예, 소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를 한다는 얘기다. 공제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지급액이 가장 적은 사람. 자, 개인정보를 클릭해서 차인지급액이에요. 이게, 세금이라든지, 뭐,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뺀 금액인데요. 자, 가장 적은 사람은 김성실이냐? 자, 한국민 씨부터, 이렇게, 390, 260, 310, 245, 249, 261만 8천원. 일단 차인지급액이 김성실 씨가 제일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두 동일한 금액의 특별급여를 지급을 받았다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민 씨부터 10만원, 20만원. 오진형이 20만원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유지현 씨도 20만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20만원 받으신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요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동일한 금액이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당 지급일자의 직종수당은 직종별로 지급할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직종수당이 있는데요. 자,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해서 여기서 자, 특별급여에서 지금 2025년도로 놓고요. 마감 취소 버튼 눌러서 자, 여기서 직종수당을 클릭해봐서 자, 이렇게 직종에 따라서 금액으로 이렇게 다르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고진수사원. 자, 지금 사무직만 월급 곱하기 얼마 계산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금액이거든요. 지금. 자, 사무직. 자, 고진수사원이 이제 사무직이 맞다면 월급 나누기 30 곱하기 0.2. 자, 여기 맞겠죠? 자, 고진수사원. 자, 직종 사무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급자의 국민연금의 총합계. 자, 급여 총액으로서, 가지가지 하죠. 국민연금 총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9만 1,760원. 자, 회사 부담금 총액은 124만 690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동일한 금액이 아니었죠? 자, 문제. 당해사는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 2015년 4월 비록 지급일 1번의 이체한 급상회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급여를 어느 은행을 통해서 주고받았느냐.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자, 이거는 급상회 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득급은 급상회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속연도는 2025년 자 4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일자는 플러스 버튼이나 F2번 눌러서 지급일 1번이라고 있죠? 자, 1번. 무급자는 제외.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장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인천 지점, 부산 지점, 강원 지점만 확인. 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은 금액의 계좌가 이체된 사원은 한국민이다. 자, 요 분이 이제 대표 이사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을 것인데요. 자, 실지급액. 자, 여기 이체된 것이죠. 자, 580 얼마인데 580만 원보다 많은 사원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역시 대표가 짱이죠. 그 다음에 해당 주고 대상자는 모두 7명이고 5개 금융기관에서 급여 이체가 발생했다. 자, 지금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라는 것을 총 합계 7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5개의 금융기관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카뱅, 한국 4개죠. 자, 현금은 이체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급여 이체 금액은 카뱅에서 발생한 금액보다 많다. 자, 국민은행 요 두 분이 국민은행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뱅은 오진현과 김순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딱 봐도 550만원이랑 360만원이죠. 여기는 300만원대만 두 분이 계시니까 자, 여기가 당연히 더 많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요. 귀찮아서 그러냐? 살짝 그렇다는 얘기다. 자, 농담이고요. 해당 주요 조건의 급여는 2025년 4월 25일 날 지급되었다. 지급자를 쭉 보시면은 네, 4월 25일자로 전부 지급된 게 맞고요. 총 실지급액은 3천 얼마이다. 자, 여기 최근 최종 금액을 보시면 30339-030. 자, 30339-030. 자,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일단 초과근무대 수당을 지급보겠다. 아래 보기를 기준을 토대로 2025년 4월 기속 지급 1년에 이사연사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요 시간을 조회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 시급 요거는 이제 책정임금 시급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요 두 가지를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책정임금 시급을 먼저 볼게요. 자, 이서연 사원의 시급. 자, 요거이. 자, 인사정보 등록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 개인정보 기억나시죠? 이서연 사원 체크해 주시고 급여정보. 자, 가장 밑에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보이지가 않는다. 따라서 이 연봉 쪽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F3이죠. 그죠? 잘하셨어요. 확인. 자, 시급은 14506. 네, 1450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바로 닫아주겠습니다. 14506.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총 연장 근무 시간, 요거 총 심야 근무 시간, 요런 걸 알려면은, 자, 바로 근태 결과 입력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4월 지급일은 F2번 눌러서 1번. 네, 급여로 놓고요. 자, 이렇게 조회가 됐는데, 이사윤사원을 클릭을 해보자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연장 근무랑 총 심야 근무도 나와 있네요. 자, 총 연장 근무 시간은 16시간 45분. 자, 요거를 분으로 환산한 다음에 나누기 60을 하면은 16.75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심야 근무 시간. 자, 6시간 15분인데, 이것도 역시 분으로 환산한 다음에 60으로 나누시면은 6.25시간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자, 1 유형 근무수당은 총 연장 근무 시간. 자, 16.75시간이었죠? 16.75시간. 초과 근무 시급은 얼마요? 자, 14506. 그 다음에,
100%를 가산한 거니까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겠죠? 2배. 더하고 이 유형은 총 심야 근무 시간 6.25시간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역시 초과 근무 시급은 14506 책정임금 시급이죠. 그 다음에 150%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5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25배면 큰일 나요. 2.5배예요. 그래갖고 따라서 계산을 잘 해보시면 정답은 3번으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 문제 15번. 본사사 합정에 대해서 1분기에 속하는 기간의 지급 내역 중 급여 지급되기 위해서 직종별로 집계하여 땡땡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자, 땡땡별. 그러면 항목별이에요. 항목별. 이런 식으로 직종별, 근무조별, 부서별, 뭐 땡땡별. 왜냐하면 항목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자라는 얘기다. 자, 따라서 자, 급여 관리에서 자, 항목별 급성이요, 지급 현황.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 지급금은 요거 100번의 급여. 그죠? 100번의 급여라고 되어 있었고요. 사업자는 본사 빼고요. 오늘 본사를 조금, 죄송해요. 본사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확인. 지키고는 부서별이 아니라, 자, 직종별이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털린 것은 무엇인가? 사무직의 건강보험, 사무직에 대해서 건강보험 3510-690 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생산직의 식대보습이 생산직의 식대보습이 60만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연구직, 자, 연구직의 근속수당 210만원인데 225만원 틀렸죠?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고요. 기술직의 공대 합계 자 174만 1,050원.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맞는데 3번이 털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16번 문제. 드디어 이제 일용직 후반으로 가면은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계산하여 5월 기속일정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 후. 자, 대상자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추가. 첫 번째 대상자를 추가하고 두 번째로 일용직 급여 이념이 계산을 하라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첫 번째 매일 지급 대상자 중에서 시급직인 관리부와 사대부 사원을 먼저 추가를 해주고 그 추가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자, 급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용직 저기 밑에 일용직 관리로 들어와서 자, 일용직 지급일자 등록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지급일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사원 추가할 때는 지급일자 등록에서 하자. 자, 2025년도 05월 지급일은 F2번 눌러서 자, 매일 지급 대상자예요. 첫 번째 거. 자, 조회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자, 빼먹어 있죠. 부서. 여러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관리부와 자재부 확인. 급여 형태는 시급이라고 돼 있었죠. 시급직인 사람 시급 확인. 이렇게 해서 자, 요분들 지금 추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가시켰고요. 역시 항상 설정 끝나면 닫아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이념 및 계산으로 가서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자 05월에 귀속 자 이런 거죠. 자, 지급일은 F1번 눌러서 매일 지급. 자, 좋아요 버튼. 자, 방금 전에 추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전체 클릭한 다음에 자, 일괄 적용 버튼. 자, 평일 먼저 한번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 한 번 더 작업해 줄 거예요. 자, 평일 10시간 근무했다. 01000 10시간 평일 체크. 그래서 비과세는 평일만 12,000원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평일날 이렇게 각 직원들이 일한 게 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괄 적용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토요일 4시간 00400. 자, 토요일은 비과세 신고 지급은 없어요. 적용.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자, 이거는 급여 총액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요 차인지 금액이 실제 지급한 거거든요. 33793-100.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적게 공제된 대상자는 안지황사원이다. 자, 이거는 월 지급액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딨냐? 소득세. 여기 65340이라고 김주현 사원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안지황 사원이 가장 적을지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민구 11만원, 안지영 31,000원, 43,000원, 37,000원. 왜? 안지영 사원이 가장 적은 소득세를 차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당 지급자 대상자는 총 5명이며, 네, 5번까지 있으니까 5명은 맞는데요. 모두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이다. 자, 개인적 뭐에 여기 보시면 생산직 적용 여부 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지원 사부터 함, 안함, 네, 안함이 있네요. 모두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가 아니죠. 이민고 사원, 안함, 나머지는 함인데, 이민고 사원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신고 대상 비과세는 총 493만 8,900원. 급여 총액으로 가시면 비과세 신고본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대 사회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월 지급액을 그렇게 보시면 네, 이민구 사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차감되지 않았죠? 네. 다른 사람들은 있지만 이민구 사원은 깨끗해요. 네, 그래서 공제되지 않았다. 4대 보험이. 마지막 해당 지급일자에 실제 공제된 국민연금은 111만 600원이다. 급여 총액을 클릭해보시면 국민연금 맞고요. 대상자 중 이민구 사원만 연장 비과세 항목이 지급되지 않았다. 자, 이민구 사원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연장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 명씩 바꿔보겠습니다. 김주원 있고 이민구 사원은 없어요. 나머지 사원들은 다 들어있는데 이민구 사원만 없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그래서 4번도 올바른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다음 문제 2025년 5월 귀속. 자, 일용직 급여 적합 전 보기를 기준으로 조선우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뭔가 설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대상자를 반영하고 자, 두 번째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급여 계산까지 하시오. 그러면 일용직 대상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의 총 합계는 얼마인가? 한 사람께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 것. 자, 사원 정보를 여기서 본 다음에 입력을 쫙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이가 일용직 사원 등록. 자, 박선우 사원 밑에 조선우 사원. 자, 1018. 이름은 조선우. 네. 입소일자는 2025년 5월 07일. 지면석 번호. 자, 대충 하세요. 1, 2, 3, 4, 5, 6, 7, 8, 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다. 부서, 생산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생산부. 업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급여 형태는 004번에 시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급여. 자, 급여가 중요한 거죠. 시간 단가. 와우. 돈을 굉장히 잘 벌죠.
54100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54100 시간학과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퇴직의 일자 이거 입력하면 큰일 나요. 퇴직 아직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생산직 비과세 함 나머지는 모두 여로 바꿔라. 요건 여, 요건 여, 요건 여. 네,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끝나서 다음 줄로 넘어간 거지. 뭐 입력 안 된 게 아니에요. 다시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자, 항상 모든 등록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는 모두 닫기.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이념 계산 해가지고 자, 여기서 자, 2025년 몇 월달이에요? 5월달.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급이고 평일 10시간 근무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자, 일정 기간 지급으로 F2번 눌러서 두 개가 나온다면 일정 기간 지급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 누르면은 자, 여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선업 사원은 없어요. 그죠? 보이시는 분들 자, 이상한 거예요. 자, 여기서 대상자 추가를 겁나리 눌러가지고 자, 조선업 체크하고 확인. 네, 이렇게 하면은 조선업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전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 이 사람은 5월 7일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은 입력이 안 되도록 돼 있죠. 다른 사람들은 클릭하면 있는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일괄 적용 자, 눌러가지고 평일 10시간 비과세 12,000원. 자, 10100 자, 10시간이고요. 평일 12,000원.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예. 네. 자, 급여 총액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이 탭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사인지 금액 49748 130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당연히 인사이고 회사 본사 사업장 과세 비과세 1분기 비과세 혹은 지급 공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연간 급여 현황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얘기다. 사용자 부담금 제외. 자, 연간 급여 현황. 여기 보시면은 분류 기준이 지급 공제나 과세 비과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과세 비과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2025년 자, 1분기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03월 자, 지급 공제가 아니라 과세 비과세였죠? 사업장은 본사만 고를게요. 본사만 체크, 확인. 네. 사용자 부담금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조회 버튼. 네. 여기서 과세 총액과 비과세 총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과세는 1억 8,400 얼마고, 그 다음 비과세는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 그래서, 네, 정답은 1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19번. 당연히 퇴직금 선정을 위한 퇴직 기준 설정을 확인했을 때 올바르게 설명한 보게 되면 몇 개인가? 자, 이거는 퇴직 정상 관리에서 퇴직 기준 설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임금 기간 산정 시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 산정하고 퇴사일은 건날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자, 여기 이 메뉴에서는 원래는 마감 취소 버튼을 먼저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취소를 누르면은 활성화가 이런 버튼도 되거든요.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 기간 설정은 전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임금 계산식 보시면은 3개월 급여, 3개월 상여, 3개월 연차 나누기 3.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맞는데 퇴사일 포함 여부?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포함한다로 여기 프로그램에 되어 있으니까 1번, A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상여 연차 반영 시 월할로 계산한다. 자, 상여 연차 반영, 월할 계산 맞아요. 노동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네, 노동부 기준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B번은 완벽하게 올바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속 누진만 적용하고 있으며, 자, 누진은 두 개인데, 근속 누진과 임원 누진 적용인데, 아니, 근속 누진 적용만 하도록 되어 있죠. 맞고, 근속연수 20년 이상. 자, 여기 누진 적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짠! 보시면은, 자, 임원 누진은 뭐 필요가 없어요.
근속누진인데 기간. 자, 20년 이상이란 사람은 가산율이 2%만큼. 아니죠. 5%만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D번. 퇴직금 계산식은 1할로 설정되어 있다. 평균임금 곱하기 30 해서 365분의 근무 일수로 하니까 1할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상여 항목은 퇴직금 계산식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급 항목 설정을 보시면은 자, 상여 항목도 클릭은 안 돼 있지만 사용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D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따라서 자, B번만 맞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 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2025년 5월 25일 회사 본사 답장에 모시기 최영우 사원이 개인 사유로 중도정산을 건너 신청하였다. 보게 내용에 따라 퇴직기준과 대상자를 지역 반영하여 퇴직정산을 진행했을 때 결과대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머지는 프로그램 등록 기준에 따른다. 자, 평균임금 계산식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1번하고 2번은 자, 1평균임금 적용한다. 그 다음에 지급 항목, 각종 지급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퇴직기준 설정에서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역시 마감 취소를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서 기본 설정을 딱 누르시면은 평균임금 계산식 설정이 나와 있죠. 여기서 월이 아니라 1평균임금. 네, 여기 확인. 되고. 네, 확인.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급 항목 설정을 들어가서 자, 나머지는 일단 됐고 기본급이랑 그 다음에 근속수당, 가족수당, 영업촉진비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었죠. 확인하고서 무조건 닫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닫기 설정 끝났죠?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 자, 들어가서 신고기속은 2025년, 기속 2025년 이런 식으로 자, 사업장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본사 확인. 자,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네요.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기통연합 잘 나와 있죠?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025년 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직일자는 2025년 5월 31일 2025년 5월 1일부터 아니죠? 자, 정신 차리세요. 퇴직일자, 신청일자 전부 다 5월 25일이에요. 2025년 5월 25일. 이런 날짜 걸리는 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주민등록번호는 뭐 1, 2, 3, 4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최영우선 체크하고 확인. 뭐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여정보 가서 퇴직금 계산 클릭. 확인.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문제 풀 준비는 되었고요. 최영호 사원은 근속누진으로 누진 수가 37일이 적용되었고, 자, 이거는 급여정보 가보겠습니다. 자, 퇴직금 정산 내역으로 가셔가지고, 요거 올라가는 거를 살짝 눌러볼게요. 짠. 네, 이렇게 올라갔죠? 자, 누진일수는 37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계산 시 산정된 급여 합계액은 1,060만 5천원이다. 자, 여기 산정급여 1,060만 5천원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두 번째, 최고산의 중도정산식 퇴직금은 1887을 모시기다. 여기 퇴직금 정산 내역에서 그대로 보시면은 자, 1887을 400. 네, 요거. 참고적으로 차인지급액 보시면 안 돼요. 차인지급액은 이런 세금 같은 거 떼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퇴직금을 물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금액이 정확하게 맞고요. 근속기간은 5년 2개월 3일이다. 이건 기본 정보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근속기간
5년 2개월 3일 맞죠? 다음 세 번째, 시공사는 퇴직금 계산 시 산정된 근무일수는 89일이며 퇴직금 중에 공제된 금액은 총 188910이다. 저기 급여정보 가보시면은 여기 근무일수 이렇게 합계를 보시면 89일이 맞아요, 지금은. 근데 공제된 금액은 총 188910이다. 자, 퇴직금 정산 내역 가보겠습니다. 207800이 공제가 됐어요. 따라서 자,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됐고요. 평균 임금은 119150이다. 여기 보시면은 119150으로 잘 되어 있고요. 퇴직금 계산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 존재하지 않는다. 상여나 연차 지급 내역 깨끗하죠? 네, 상여 지급된 게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제된 금액이 틀렸죠? 다음 문제 11번 4월 기속의 전표를 생성하고 전표 전략 개정가격표 금액을 확인 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용시 급여와 등등등등 열일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전표 관리에 들어가서 전표 기믹 생성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시 급여 맞고요. 그 다음에 회사 본사. 자, 회사 본사. 어디 본사를 잘 수 있냐? 기속연한은 결일자 2025년. 그 다음에 04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일자는 2025년 04월 30일이죠. 자, 작성자 장면이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본사와 강원 지점의 급여 상여. 자, 회사 본사의 급여, 강원 지점의 급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사의 상여, 그 다음에 강원 지점의 상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를 클릭하고 확인. 네. 여기서 전표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누락되었다라는 거는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 푼 데 있어서. 점수 처리 결과에 가서 조회 버튼. 자, 일단 복리후생비 234만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 12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가수익금 485만원 맞고요. 예수금 얘가 틀렸겠네요. 833만이 아니라 자 600 얼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그죠? 600만원이었죠? 그리고 20번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직접 확인하여 변경한 뒤 1급 본사 사업장에 원천세 기능을 추가 시 근로소득급분에 대한 총 지급과 소득세는 그거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요. 자, 원천세 신고 유형은 본점 일괄 신고, 이행상식 집계 방식은 귀속 연월. 자, 이 2개를 먼저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 환경 설정에서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죠. 자, 원천세 신고 유형 더블 클릭하든지 F2번 누르시면 돼요. 자, 본점 일괄 신고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상식 집계 방식 귀속 연월. 더블 클릭해서 귀속 연월만 이렇게 해주시고 무조건 닫기. 여러분들 설정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세무관리에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가볼게요. 자, 제출연도는 2025년도로 가겠습니다. 신고사업장은 본사였죠? 본사 이렇게. 자, 신고서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귀속연월은 자, 2025년 4월이고요. 지급 연월도 2025년 4월. 자, 제출일자는 5월 10일. 네, 맞게 잘 되어 있는 조회. 자, 존재하지 않고 새로 생성합니다. 확인. 네, 전환미 환급세 이런 거 얘기 없어요. 자, 일반 데이터 반영은 매월 징수분 전체 맞고요. 연말정산이나 농특세 등등등 반영은 미적용. 네, 해서 올바르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사항도 신고구분 정기, 소득처분 여부 비해당으로 해서 올바르게 잘 계산을 하였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총 지급액과 소득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총 지급액 1억 2,700, 그 다음에 소득세 등은 800 얼마. 자, 이렇게 해서
1억 2,700, 800 얼마? 네,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고 23번 보유 기준으로 당회사의 C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신고서를 생성했을 때 자, 근로소득 소득자별 과세표준 금액 확인 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여기다는 과세표준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산출사익을 보도록 하는 아주 고급진 페이크를 또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신고 생성 기준 단일 사업장 기준을 생성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요거를 미리 설정을 하고 이제 다른 나머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 자, 보시면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 자, 여기 보시면은 C방소득세와 그다음에 수민세 집계 방식. 자, 귀속 연월로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귀속과 지급 연월 이렇게 바꿔줘. 그다음에 닫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C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납부서. 자, 우리 신고사업장은 전체로 되어 있죠. 전체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제출일자는 5월 10일이죠. 2025년 5월 10일, 2025년 5월 10일. 조회된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면 신고서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성 버튼 눌러서, 자, 단일 사업장 맞고요. 그 다음에 매월 신고 맞고요. 신고 사업장은 전체, 빵빵빵빵 전체. 신고 구분은 정기고, 그 다음에 귀속 연월, 지급 연월 4월. 자, 2025년 4월. 2025년 4월. 대출일자는 얼마예요? 언제예요? 자, 5월 10일. 잘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자 4월 30일. 맞고요. 신고서 생성. 자,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환급액 반영 기준 이렇게 하나 뜨는데 자, 여기 미적용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미적용. 네. 조회된 데이터가 없는데 왜? 제출일자가 지 맘대로 다시 바뀌었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대충 하자. 12월 30일까지 하면은 하나가 떠요. 신고서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넘어오죠? 자, 징수 및 조정명세서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김종욱부터 하나씩. 김종욱, 산출세 32580 맞고요. 엄현애 사원 19590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오진형, 자, 오진형 4820 맞고요. 최명수 이 사람이 틀렸겠네요. 10만 70원? 아니죠. 19,590원이죠. 따라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되고 24번 본사사업장의 최국성사원의 2024년 기속에 근로소득 지급액을 확인했을 때 이 문제는 특이하게 나왔네요. 자, 2025년 문제인데 2024년 기속이라고 돼 있어요. 지급된 지급내역을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확인했을 때 총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과 실제 공제된 총 연금보험은 각각 얼마인가? 모든 정보는 현재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겁나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다. 자, 요거는 연말정산 관리로 들어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 자,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은 2024년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유의하셔야겠네요. 굉장히, 약간, 골 때릴 수가 있는데요. 2024년도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바꿀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업장은 본사. 확인. 조회 버튼 눌러서. 자, 방금 전에 어떤 사원이었죠? 최국성 사원이었죠? 최국성. 자, 일단, 지급명세 작성 제외 대상 비과세소득. 자,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 오른쪽을 조금 더 보면, 네.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 비과세소득이에요. 자, 합계를 보시면은 115만 6,56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총 연금보험은 얼마인가? 자, 150만 원과
연금보험. 네, 여기 있네요. 108만원. 자, 따라서 정답을 보시면, 네, 150만원과 108만원이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당사는 전체 삽자 기준 25년 4월 지급일 1번에 급여금의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대장이요. 직중별로 대장을 직별 확인했을 때 직중별 지급 공제항목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급여 대장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급여 쫄병이 아니라 급여 대장이라는 점에 여러분들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급여 쫄병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급일은 F2번. 자, 1번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집계는 직종별로 그래서 주의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출력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뭉뚱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지금은 기본급과 그 외 수당으로만 이렇게 그냥 크게 돼서 나왔죠. 근데 이거를 다 클릭하면은 이거를 자세하게 다 보여줘요. 자, 적용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각종 수당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이걸 보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 근속수당. 자, 사무직 클릭해 주시고요. 근속수당 어디냐? 여기 46750000. 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생산직의 자격수당, 19만원. 네,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직의 국민연금은 공제 내역이죠. 31만 1,300원. 아, 틀렸죠? 24만원으로 돼 있는데 30 얼마가 맞는 거예요.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고요. 환경직의 영업촉진비 10만원. 자, 환경직의 영업촉진비 10만원. 자, 올바른 설명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네, 따라서 국민연금이 30 얼마였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또 여러분들 합격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